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마케팅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제 고향인 경남 밀양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밀양시 삼문동에는 10개의 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개의 샵 중 그 10개의 피부관리실은 밀양이라는 지역색에, 사실 그런 지역색은 있지 않지만 그 지역 사정에 의하여 흔히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관리 단가를 아주 낮게 측정을 한 거죠. 물론 그런 지역색이라는 거는 뭐 있다고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뭐 없다고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건 제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10개 샵들이 제품은 또 아주 좋은 제품을 들여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공급가에 그 마진율을 맞추지를 못해서 아주 많은 손님을 받아야 하고 주변 샵의 경쟁성의 부진함을 이유를 들어서 단가를 더욱 낮춰야 하고 올리기가 아주 힘든 상황인 것이죠. 아주 치열한 경쟁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샵이 또 하나가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샵을 A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A샵은 컨설팅을 받을 때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10개의 샵 중에서 가장 높은 단가를 측정하는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단가에 걸맞게 고가의 특수관리와 특수관리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심지어 기본 관리 단가 또한 주변 샵들보다 약 30%에서 40%를 높게 측정을 하고, 대신 주변의 다른 샵들은 훨씬 더 많은 손님을 받아야 남길 수 있는 이윤을 이 A샵은 하루에 4명에서 5명 정도만 받아도 그에 상응하거나 혹은 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는 샵이 되게끔 컨설팅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5명이 하루에 거길 갈까요? 비싼데. 사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어디까지나 이 책에, 이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의 법칙을 적용해보는 것 뿐입니다. 이로써 신규 오픈샵인 A샵은 밀양시 삼문동 최초의 고가 관리를 하게 되는 샵이 된 것이죠. 그리고 기본 관리 단가 또한 주변 샵들보다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깊숙이 이 법칙을 한번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최초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설정한 이 최초의 내용들을 마케팅을 해야겠죠. 거기에 적용을 시키고, 거기다가 주변의 샵들은 싼 단가 측정으로 박리 다매를 추구하는 상황이고, 우리 신규 A샵은 고가의 관리 프로그램으로 후리 소매를 추구하는 샵이 된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하여 샵을 방문할 손님의 타겟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밀양시 삼문동의 다른 샵들은 기존의 단골 고객을 유치할 것이고, 그리고 기존의 고객, 그리고 피부 관리를 받고 싶어하는 고객님들을 고객으로 유치를 하겠죠. 여기서 신규 A샵이 문제성 피부 전문샵이라는 고객층을 한번 설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마케팅에 문제성 피부 전문샵이라는 것을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인테리어도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하고, 아무도 입지 않는, 주변 관리실에서는 입지 않는 그런 의사 같은 가운을 입고 이름표도 이쁘게 달고 그렇게 관리를 들어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을 하다 보면 기존의 고객 외에 잠정 고객들의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밀양의 피부가 좋지 않은 고객님들은 생각을 한번 하게 되겠죠. 문제성 피부 전문샵이라고? 나 피부가 좋지 않은데 굳이 대구나 부산을 가지 말고 저기를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가까우니까.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피부가 좋지 않은 고객님들은 이미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관리를 받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피부과도 가고 피부샵도 가고 심지어 한의원도 가서 피부 관리를 받는 분이 아주 많죠. 그런 우수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샵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케어의 질은 아주 양질이 되어야겠죠. 그건 여기서 말하는 마케팅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응하지 않도록 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마케팅의 결론 도출은 기존의 무분별한 단가와 저렴한 샵이라는 것에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홍보가 아닌 최초의 문제성 피부 전문점이라는 선정, 그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건 여기서 하나의 최초의 프레임을 더 걸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성인 문제성 피부 전문샵이라고 해봅시다. 요즘 뭐 성인 여드름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또 다른 구체적인 고객층의 선점이 될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30대, 40대 여드름 케어 전문샵, 혹은 20대, 30대 문제성 피부 전문샵, 혹은 청소년 여드름 피부 전문샵,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적용하기 나름일 것이고,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 지역과 로컬과 그 지역 세계에 맞는 공부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맞는 원장님들의 설정이 필요한 것이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제너럴 모터스가 놓친 최초의 선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샵은 싸고 잘합니다 라는 것이 과연 좋은 마케팅일까요? 그리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과연 고가의 관리를 받으려고 하실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품의 질이 좋다고 광고를 하는 것은 이미 너도 나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도 더 치열해지고 좋은 마케팅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법칙을 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건 인식의 법칙입니다. 인식의 법칙에서 인식은 바로 이미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와 펩시를 미국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놀랍게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니까 미국 현지에서 코카콜라보다 펩시가 더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판매율이 뭐가 높을까요? 물론 판매량에서는 코카콜라가 압도적이고, 코카콜라가 맛있다는 일종의 이미지, 그 바로 인식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블라인드 테스트가 아닌 일반 테스트에서는 10명 중에서 7, 8명의 사람이 코카콜라가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또 반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흔히 요즘 광고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사람들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 에스테틱 샵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아주 쉽습니다. 우리 샵이 진짜 그럴싸한 이미지의 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럴싸한 샵이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적인 예로는 전문적이고 고급스러운 샵이 되는 겁니다. 원장님이 하고 싶은 하나의 이미지를 고착화해서 마케팅을 한다면, 사실 실제로 그 부분에서 원장님이 전문가는 아니고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이미지를 고착화시킨다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코카콜라의 내용처럼 프레임과 이미지는 뇌를 지배하여 미각까지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문제성 피부의 전문가, 리프팅의 전문가, 색소 침착의 전문가, 혹은 여드름 피부의 전문가, 병원보다 케어를 잘하는 피부샵, 혹은 스파 테라피보다 힐링감이 좋은 전문 테라피스트 샵. 어떻게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좀 감이 오실까요? 이게 바로 최초의 법칙과 인식의 법칙을 활용한 우리 에스테틱 시장의 마케팅 전략 도입 방법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총 22가지의 법칙이 들어있는 이 마케팅 불변의 법칙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 우리 에스테티션들이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어떨까? 왜 이 책이 25년 동안 그런 훌륭한 마케터들의 교과서라고 불리는지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책을 읽는다는 게 우리나라 평균 독서량이 1년에 한 권이 안 된다고도 하죠. 그만큼 사실 에스테티션들이 바쁘고 우리나라의 근로 여건상 일하는 시간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책을 시간을 내서 읽는다는 건 다른 취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집에서 해야 될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들에게 좋은 정보와 공유를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아주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그런 장거리 사원 장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대리의 보건 에스테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